문손잡이를 한번 보시죠. 그리고 어저께 문손잡이하고 헤어드라이기를 제가 모델링을 해보라고 했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문손잡이를 만들려면 실린더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문손잡이는 여기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세그먼트, 높이에 대한 세그먼트는 필요 없고 대신에 캡 세그먼트가 조금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 바로 여기서 자, 에디터블 폴리로 바꿉니다. 지금 보시면 점들이 많아요. 여기 있는 점을 리무브 할 겁니다. 백스페이스 누르면 리무브가 된다고 했을 거고요. 자,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면 돼요. 스케일로 적당한 크기로 줄이면 돼요. 그죠? 그 다음 인셋이죠? 인셋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서 작업해야 되겠군요. 안쪽으로 조금 줄이고 익스트루드 자 이렇게 선택해 볼까요? 귀찮게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익스트루드 조금 돌출하거나 집어넣거나. 자, 다시 인셋 그 다음 다시 익스트루드. 그러면 손잡이 모양이 깔끔하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때 얘가 한 번만 자, 이렇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두 번 나와야 돼요. 이동 툴로 해서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익스트루드 두 번, 적당히 두 번 나오면 됩니다. 스케치업하고 다른 점이라면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이 있는, 이렇게 면이 겹쳐지는 곳은 돌출되지 않아요. 근데 맥스는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모서리를 선택해 볼까요? 절반쯤. 백스페이스로 눌러버리면 지워질까요? 아니면 굳이? 네, 굳이? 자, 그 다음 다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그러면 바로 돌출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바로 이와 같이 돌출이 됩니다. 이때 선 정리를 좀 하자고요. 여기 있는 이 많은 모서리들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여기도 모서리가 이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모서리 지웁니다. 여기도 모서리를 다 지울 겁니다. 굳이 이 많은 거 다 떠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리무브. 자, 벌텍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정점들이 다 살아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다 지우셔도 돼요. 리무브. 자, 리무브 해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상해졌네요. 그죠? 뭐 면을 선택해서 지워도 되겠고 아니면 여기 커넥트 해도 좋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여기 있는 점들을 다 지웠습니다. 보더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테두리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요.
구멍이에요. 구멍.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나거든요. 이런 걸 다 보도라고 합니다. 얘를 움직이게 되면 사실상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대로 보도에 캡을 누르면 면이 이렇게 닫히죠. 그 다음 다시 폴리곤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또 익스트루드 쭉 돌출하면 되겠네요. 아니, 익스트루드 하기 전에 여기 모양을 조금 맞춰보고 넘어갑시다. 여기 프론트인데. 자, 스케일로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죠. 여기 조금만 이렇게 줄여볼까요? 다시 또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그 다음 높이도 다시 스케일로 줄이고. 자, 다시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한 번 더 익스트루드. 자, 여기서 뭐 벌텍스를 이용해서 가볍게 이렇게 이동하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 그러면 문손잡이 라인이 이렇게 맞춰지니까 가볍게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 부드럽기를 조금 더 해주려면 여기에 모서리를 조금 더 나누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스 플랜으로 이렇게 나누셔도 됩니다. 슬라이스 플랜을 이용해서 슬라이스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슬라이스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모서리를 조금 더 나누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모서리를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여기도 그러면 어떤가요? 문손잡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뭘 주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메쉬 스무스를 주는데, 이번엔 메쉬 스무스가 아니고 이 맨 밑으로 내립니다. 맨 밑으로 내리면 바로 여기 use nubs 서브 디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똑같이 메쉬 스무스처럼 들어가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경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슬라이스를 한번 더 줘야 돼요. 여기다가 이런 데다가 슬라이스를 줘야 비로소 모양이 맞습니다. 자, 슬라이스 플랜 해가지고 로테이트. 각이 지는 부분에는 이렇게요. 이렇게 각이 지는 부분에는 이와 같이 슬라이스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각이 지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래야 멀리서 보게 되면 어떤가요? 부드럽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무조건 스무스가 다 좋은 게 아니고 이처럼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는 적당히 각지게끔 이렇게 주셔야 돼요. 메쉬 스무스를 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슬라이스를 조금 더 줘보시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제가 스피어를 그렸고요. 세그먼트는 최대한대로 낮출 겁니다. 8개
10개 정도, 10개면 될까요? 8개? 8개. 네. 자, 요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보통 캐릭터 인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머리 따로, 몸통 따로, 팔다리 따로따로 만들어서 커넥트로 연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론 노하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대체적으로 머리부터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캐릭터 인형이니까 여기에 이제 머리가 귀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에 코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 여기에 눈이 이렇게 찍히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렇게 몸통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걸 머릿속에 그려놓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에디트 폴리로 바꿔봅시다. 에디터블 폴리. 그 다음 요렇게 두 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주둥이가 되는 거죠. 주둥이를 만들기 전에 여기를 조금 위로 이렇게 올려봅시다. 여기도 조금 내려봅시다. 그 다음에 두 개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그러면 얼굴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거 베벨 쓰셔도 돼요. 이렇게 돌출한 다음에 어차피 스케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야지 되겠죠? 자,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이고, 벌텍스를 이용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작업해 줄 수 있습니다. 줄여야 해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이제 여기에 이제 코드 붙이고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기본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눈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인셋이라고 했죠. 자, 폴리 두 개를 선택하고 인셋을 할 건데, 인셋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와요. 다시 보겠습니다. 인셋을 눌러보면, 자, 여기 이렇게요. 전체의 중심, 선택한 거의 중심, 각각의 중심, 이렇게 돼 있어요. 옵션을 보시면, 여기 옵션을 보시면, 여기 얘가 그룹의 중심에서 인셋이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를 눌러 보시면 각각의 중심에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얘가 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오케이. 이 부분이 눈 부분이 됩니다. 최대한 이쁘게 만들어 주세요. 안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눈동자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괜찮아요. 자, 벌텍스 당겨 갑니다. 최대한 네모나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안쪽으로 조금만 밀어 넣어 보자고요. 이렇게. 자, 눈을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엣지에도, 여기 엣지에도, 자, 이렇게 두 개의 모서리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챔퍼가 있네요. 챔퍼를 이용하면 모서리가 나눠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모서리 나눠진 거 보이시죠? 아니면 애초에 이렇게요. 전체 다 선택해도 좋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크로스로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나는 윈도우로 선택하고 싶은데 이게 크로스로 선택된단 말이죠. 바로 여기 있는 요 사각형 오른편에 있는 요 항목이 크로스 윈도우 항목입니다.
토글이에요. 크로스, 지금은 크로스, 이렇게 되면 윈도우. 그래서 윈도우로 선택하시면 조금 더 손쉽게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챔퍼를 이용하면 좀 더 부드럽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이 부분 다시 폴리곤으로 넘어가서 요렇게 두 개가 이제 머리가 되겠죠. 아니, 귀가 되겠죠.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여기만 해도 좋고, 여기로만 하셔도 좋고, 혹은 모서리를 여기를 한 번 더 쪼개서 챔퍼로 이렇게 쪼개서 여기서 귀를 만드셔도 좋고. 자, 이런 어이구. 이렇게죠. 지금 보시면 이만큼이 나오네요. 여기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익스트루드, 아니 베벨 나와서 커지고, 다만 스케일로 줄이셔야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베벨 커지고, 이번엔 줄어들게끔. 그러면 자, 귀 부분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조금 더 가깝게 붙여보죠. 자, 어떤가요? 얼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봤던 이 넙스를 체크해버리면 이렇게 얼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아래쪽을 보고 요 부분, 자, 다시 말하면 아까 지워놨던 요 부분, 자, 여기를 스케일로 키워보자고요. 아랫부분이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몸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몸통을 만들어야 돼요. 자, 스케일로 키우고 적당히, 네, 이렇게 키우고, 자, 목 부분이니까 적당히 키우고 익스트루드 또는 베벨을 쓰시면 돼요. 나와서 커지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커집니다. 이렇게 나와서 커지고, 나와서 커지고. 몸통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나와서 그대로고, 나와서 작아지고, 나와서 마무리. 자, 그러면 여기서 팔이, 여기서 다리가, 자, 몸통을 만들어 보시죠. 물론 벌텍스를 이용해서 적당히 조절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몸통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별로 안 이쁜데요? 또 오랜만에 했더니, 네. 그 다음엔 팔 만들어야죠. 네.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이 부분이 팔, 그 다음에 여기가 다리. 인형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뭐 베벨을 쓰셔도 되고 익스트루드 쓰셔도 되고, 각자 이렇게 돌출하면 되는 거죠. 거북이네요. 자, 이렇게 좀 돌출을 해봤습니다.
거북이가 되지 않도록 조금만 조절해 보자고요. 자, 여기가 팔이죠. 저는 팔은 밑으로 내려 보도록 하죠. 이렇게 밑으로 편하게 내려봤습니다. 편하게가 안 내려가네. 자, 자, 다리도 마찬가지. 편하게 그냥 일자로 쭉 내려봤습니다. 아주 작게 만들어 봤는데요. 좀 이상해지네. 여기를 조금 더 줄여야 되겠군요. 이렇게 바짝 줄이면 그래도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메쉬 스무스나 넙스를 넣어버리면 자, 이렇게 간단하게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스피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코 부분, 그 다음에 눈 부분을 만들어서 별도로 이렇게 눈 부분을 만들어서 별도로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이렇게 캐릭터가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제가 몸통이랑 팔다리를 다시 지웠습니다. 하도密게 나와가지고. 자, 다시 그려보죠. 제가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다시 여기다가 몸통을 그렸습니다.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목 부분이 될 거고, 여기가 다리가 나올 거고, 팔이 나올 거고, 이렇게요.
자, 역시 에디트 폴리. 그 다음에 자, 얘가 자꾸 거슬리네요. 얘가 거슬려요. 자, 거슬리니까 일단 구름 만들고, 자, 머리. 그 다음에 하이드. 네, 하이드. 그럼 몸통만 남겠죠. 자, 하이드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똑같아요. 자, 벌텍스 요 부분을 선택하고 뭐 챔퍼를 줘볼 건데, 챔퍼를 주면 이렇게 모서리가 나눠지겠죠, 그죠? 여기는 목 부분이 될 거고, 요렇게 팔, 요렇게 다리,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납작하게 할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보통 인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목은 작고 어깨 작고 대신 배하고 엉덩이가 크게 되는 이런 모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를 조금 해줄 겁니다. 여기가 너무 등급 단계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낮추시면 되기는 해요. 여기가 이제 조금 부족하니까 슬라이스를 쓸 건데, 여지껏 우리가 슬라이스 플랜을 썼단 말이죠. 이번엔 퀵 슬라이스. 슬라이스 플랜은 면이 나와서 내가 면을 조절하잖아요. 근데 퀵 슬라이스는 그게 아니고 클릭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위치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라인에 걸쳐져 있는 거 모두 다 한 번에 슬라이스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요. 클릭하면 바로 슬라이스 처리가 돼요. 이렇게. 여기는 조금 줄여볼까요? 스케일로. 몸통. 여기도. 그러면 이제 적당히 몸통이 만들어지겠죠. 얘는 조금만 내리고, 얘도 조금 더 내리고, 얘는 자, 이렇게. 아무래도 여기가 다리가 들어갈 자리인데 조금 어색할 듯. 자, 여기가 팔이 들어갈 자리, 전 다리 앞으로 뺄 겁니다. 요렇게 다리가 들어갈 자리, 여기가 팔이 들어갈 자리. 자, 여러분들도 적당히 위치를 맞춰 보시죠. 퀵 슬라이스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모양을 맞춰 보세요. 팔이나 다리를 여기서 만들지 않고 붙여서 옆에서 붙여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반드시 여기서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냥 그려서 하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똑같이 챔퍼를 주도록 하죠.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팔이 나올 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볼까요? 챔퍼. 이건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팔이 들어갈 자리가 되겠군요. 그 다음 다리가 나올 자리입니다. 다리가 나올 자리도 마찬가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다리가 나올 자리. 그래서 여기도 역시 챔퍼. 자, 제가 다리가 나올 자리랑 팔이 나올 자리를 이렇게 작업해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팔을 만들어야 되겠죠? 팔은 뭐가 좋을까요? 실린더? 실린더도 괜찮을 거고,
익스텐드 프리미티브 가면 캡슐이라는 게 있어요. 캡슐도 괜찮을 거고, 캡슐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캡슐을 써도 좋고 실린더를 쓰셔도 좋고, 그건 여러분들 편의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평범하게 실린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요. 이쪽에서 들어가야 되겠군요. 사이즈를 동일하게, 팔의 사이즈가 이만하고요. 그 다음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아니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고, 그 다음 여기는 면을 열 겁니다. 여기는 면을 지울 거고요. 그래야 선이 서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다시요. 실린더를 만들 건데, 자, 몸통에 지닌 벌텍스가 8개죠. 그러니까 얘도 8개로 가야 됩니다. 팔각형으로요. 이렇게. 그래야 적당히 대응되겠죠. 그 다음 사이드도 좀 줘보도록 하죠. 세그먼트를 좀 줘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연결하게끔. 그래야 얘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내려오도록. 자, 그 다음 에디터블 폴리, 그 다음 여기 면 자르고, 그 다음 벌텍스를 이용해서 로테이트를 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내릴 거예요. 자, 이런 식이 되겠군요. 편하게 내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선택해서 내리고, 다시 선택해서 내리고. 그러면 팔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 라인에 맞춰서 로테이트. 그래야 연결할 때 좀 편하겠죠. 그러면 하나 완성됐고요. 자, 얘를 대칭으로 복사할 겁니다. 미러. 이때 그냥 카피 쓰시면 돼요. 클론이나 인스탄스나 레퍼런스를 쓰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제가 팔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죠. 이번에는 앞쪽이네요. 똑같이 실린더를 이용해서 앞쪽에서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똑같은 크기죠. 동일한 크기이고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고 화면 밖으로 나가네. 자, 에디터블 폴리. 자, 그 다음 이 안쪽에 있는 내용, 이쪽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면으로 선택해 볼까요? 자, 선택하고 삭제. 여긴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하고, 그 다음 로테이트로 맞춰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적당히 맞을 것이고, 그 다음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동 툴로 빼줍니다.
다만 다리는 끝으로 갈수록 좀 크게 해볼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리를 좀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얘가 역시 두 개, 대칭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머리도 어나이돌. 그러면 대략의 모습들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어태치 합니다. 어태치, 얼굴 어태치, 팔, 다리 다 어태치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습이 이렇게 잡히겠죠. 자, 이렇게 어태치 된 것들은 전부 다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머리에 대한 엘리먼트, 몸통에 대한, 혹은 팔에 대한 각각이 다 엘리먼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오브젝트를 어태치하게 되면 얘네들이 결국은 이렇게 엘리먼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어태치해 보시죠. 머리는 조금 내려야 될 듯 하네요. 그리고 어이구, 자, 그 다음 보도로 들어갑니다. 보도에서 보시면 커넥트 기능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커넥트를 이용해서 커넥트 하셔도 좋고, 브릿지를 써 보셔도 좋고, 아니 브릿지를 써야 되는군요.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다른 부분들도 자, 이렇게요. 지금 팔다리가 이 브릿지 할 때 모서리를 다르게 연결하면 이렇게 모서리가 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의 모서리끼리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같은 다리끼리 연결을 해 주셔야, 그러니까 모서리가 같은 부위를 연결을 해 주셔야 모양이 온전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요. 그러면 인형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아까보다는 한결 나아졌죠? 자, 이렇게요. 기역자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제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자, 렉탱글. 박스를 그리셔도, 자, 박스로, 프론트에서도 박스로, 레프트에서도 박스로. 다만 두께는 없는 걸로.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미지 속성에 들어가면 여기 자세히 보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미지 크기가 나옵니다. 그대로 그릴 겁니다. 선택하고 여기가 456에 폭이 209. 많이 크네요. 그 다음 얘는 209에 자, 높이가 아닌데 209가 아니구나. 456에 여기가 456에 153. 이거 적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는 209에 153.
이렇게 되네요. 자, 사이즈대로 다 키워 보시죠. 사이즈 적어 드릴게요. 윗면 같은 경우 사이즈가 456에 209, 옆면 같은 경우 456에 153. 그러면 앞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네요. 209에 153 이렇게 되겠군요. 자, 사이즈를 맞춰 보시죠. 이제 위치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위치를 맞추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자, 얘네들 잠깐 옆으로 치우고요. 박스를 제가 2개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박스를 2개 그려 보시죠. 이거 위치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Alt Q를 누르세요. 선택한 다음에 Alt Q. 그러면 기존에 그린 게 감춰지고 내가 선택한 것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작업할 때 이 단축키를 많이 써요. Alt Q라는 단축키를 많이 씁니다. 선택을 하고 Alt Q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것만 화면에 남아요. 이거 원래대로 가는 방법이 툴 메뉴에 보면 여기 바로 이 부분입니다. 툴 메뉴에 보면 아이솔레이트 셀렉션하고 엔드 아이솔렛이 있습니다. 엔드 아이솔렛 누르면 다시 이렇게 나와요. 내가 선택하고 Alt Q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것만 남고 다시 해제하는 방법은 툴 메뉴의 엔드 아이솔렛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얼라인이라는 명령을 쓸 겁니다. 바로 요 명령어가 얼라인이에요. 미러 오른편에 있는 얘가 얼라인입니다. 이게 얼라인이에요. 먼저 선택을 하고 얘가 정렬할 겁니다. 얘가 이 객체에 정렬할 거예요. 얼라인 버튼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바로 이거요. 일단 방향입니다. X방향, Y방향, Z방향. X, Y, Z 방향으로 맞추겠습니다. 이거 풀면은요, 이렇게 풀어져요. X방향으로 지금 여기 피봇 보이시죠? 이렇게 갑니다. Y방향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Z방향은 이렇게 맞춥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있는 요 피봇을 보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X방향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current object, 내 자신을 의미합니다. current object, 내 자신의 minimum, center, pivot, maximum 이렇게 나옵니다. minimum이란 얘기가 뭐냐면 이 pivot 보이시죠? pivot의 제일 끝에 점, 다시 말하면 여기. maximum이 어디냐면 pivot의 제일 플러스 방향 끝점 여기면 이 맥시멈이 됩니다. 센터는 중간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피봇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여기면과 타겟의 여기면을 맞추고 싶어요. X방향으로 나의 미니멈과 타겟의 미니멈을 맞춰주세요.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일렬로 정렬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OK 누르지 마세요. 이번에는 여기면과 여기면을 맞추고 싶어요. 피봇을 기준으로 여기가 플러스 방향입니다. 플러스 방향의 제일 끝점, 다시 말하면 여기가 맥시멈입니다. 맥시멈과 미니멈 이렇게요. 맥시멈과 맥시멈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얼라인. 자, 이번에 Y방향이요. Y방향은 이렇게네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요. Y방향에 내 자신의 미니멈. 그러면 여기 라인에 걸쳐지는 거죠. 맥시멈 그러면
이렇게 끝으로 맞춰지는 거고, 미니멈 그러면 끝으로 맞춰지고, 센터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 되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Z 방향이요. 그러니까 미니멈 그러면 이렇게 바닥으로 붙겠죠. 맥시멈 그러면 서로 위쪽에 가서 붙을 거고, 센터 누르면 가운데 가겠네요. 만약에 제가 X, Y, Z 다 체크해서 센터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딱 겹치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사용하는 방법?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 지워보죠. 그러면 원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맞춰야 됩니다. 스냅을 이용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 온라인을 이용해서 맞추는 겁니다. 기준은 누가 되냐면 바닥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택해 봅니다. 그럼 피봇의 Y 방향이죠. 맥시멈과 센터가 되네요. 자, 온라인 바닥 클릭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Y 방향으로 나는 센터고 얘는 맥시멈이고, 어플리 Z 방향으로 미니멈, 맥시멈. 그 다음 Y 방향으로는 센터. 아니, Y 방향 아니네요. X 방향으로 센터.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맞춰집니다. X, Y, Z 다 맞추셔야 돼요.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Z 방향으로. 자, 이렇게 맞춰보시죠. 자, 이번에는 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 자, X 방향으로 자기 자신은 타겟은 맥시멈, 자기 자신은 미니멈. 그 다음 Y 방향으로는 둘 다 센터. Z 방향으로는 미니멈, 맥시멈.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놔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이제는 이미지를 씌워줘야 됩니다. 윗면은 여기다가, 옆면은, 그 다음 앞면은 이렇게요. 자, 이렇게 세트를 맞춰보시죠. 여기까지 하고 얘네들은 잠글 겁니다. 프리즈 걸 겁니다. 선택하시고요.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판넬. 그대로 프리즈 하면 안 돼요. 이미지가 안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을까요? 선택하고 밑으로 내리면 여기 이 옵션을 꺼야 된다고 했습니다. Show Freeze in Gray 꺼야 된다고 했어요. Show Freeze in Gray 끄고, 그리고 프리즈. 그래야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선택도 안 되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전부 다 모든 화면을 전부 다 이렇게 에지 페이스로 다 바꿔버립니다. 에지 페이스로 다 바꾸세요. 그동안 탑뷰, 프론트뷰, 레프트뷰를 와이어프레임으로 썼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저처럼 전부 다 이렇게요. 디폴트 쉐이딩에 엣지 페이스를 체크해 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드는 알파벳 G입니다. G가 그리드예요. 그리드 꺼주세요. 그리드 볼 거 없습니다. 그리드 다 꺼주십니다. 그 다음 뷰포트가 종종 잘 바뀌어요. 오스그래픽으로. 탑은 단축키가 T고, 프론트는 F고, 레프트는 L입니다. 라이트는 없고요. 바텀은 B고요. 자, 바꿔보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입니다. 자, 이제 모델링을 시작할 건데 이렇게 갑니다. 쉐입에 크리에이트 판넬에 쉐입에 렉탱글을 이용해서 여기 가운데 맞춰서 본넷 위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바닥에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바닥에 그려진 거 확인되죠? 자, 사각형 하나 그려보시죠. 이렇게 만들어진 사각형을 그대로 컨버터블 폴리로 컨버트 에디트 폴리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면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요. 우리가 그렸던 이 사각형 있잖아요. 얘를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를 누르게 되면 그냥 폴리곤 면 하나로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바꿔보실까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뭘 잡고 하냐면 어떤 거냐면 엣지입니다. 엣지만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 있죠. 여기 붕 떠 있죠. 자, 선택합니다. 밑으로 내려요. 라인 맞춘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우리 어저께 이거 공부했어요. 그죠? Shift 키 누르고 이동하면 도출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높이 다시 맞추고, 다시 Shift 누르고 돌출하고, 자, 밑으로 내리고. 자, 면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번엔 엣지가 아니고 벌텍스로 갑니다. 그래서 위치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위치가 맞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 다시 모서리를 함께 선택한 다음에 이동 툴로 한 번에 이렇게 쭉 끌고 옵니다. 벌텍스 이용해서 위치 맞춰줍니다. 그러면 자, 자동차 본넷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면을 만드는 건 엣지에서, 그 다음 위치를 맞추는 건 벌텍스에서.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옵션을 우리가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뭐냐면, 자, 여기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돌출은 잘 됐어요. 그죠? 근데 뒤에 배경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이걸 잡아줘야 돼요. 자, 어디로 가냐면 역시 디스플레이 판넬입니다. 디스플레이 판넬을 누르시면 이 아래 여기 보시면 See Through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See, 보다, Through, 통과해서. 반투명 보기입니다. 이렇게 반투명 보기, See Through. 내가 지정한 객체를 반투명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바로 이 See Through입니다. C가 보다, Through, 통과하다라는 뜻이죠. 디스플레이 판넬에 맨 아래 내려가면 See Through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See Through를 통해서 아래쪽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엣지를 선택하고 한 번 더 돌출. 자, 벌텍스를 이용해서 위치 맞춰주고, 근데 여기서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위치도 맞춰주시고 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서도 봐야 되고, 이렇게 위에서도 봐야 되고, 옆에서도 봐야 되고, 앞에서도 봐야 되고, 이렇게. 그러면 차량의 본넷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본넷을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맞춰야 돼요. 여기 모서리가 하나 부족하죠? 선택해서 만들고 정점은 하나 지웁니다. 백스페이스로 지우면 자, 이렇게 위치가 맞춰지겠죠. 자, 맞춰 보실까요? 자, 벌텍스는 1번, 엣지는 2번, 보더는 3번, 그 다음 폴리건은 4번, 엘리먼트는 5번. 그죠? 단축키를 써야 되는 거죠. 1번, 2번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자동차에 여기 휀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한 번, 두 번. 자, 벌텍스 이용해서 위치 조절하고요. 여기죠. 펜다가 이 부분이 요만큼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바로 이 부분, 앞부분 쪽에 바로 이 부분 똑같이 두 번입니다. 한 번, 두 번. 벌텍스로 다시 재조절해 줍니다.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모양을 잡아 주시죠. 이번에는 여기 모서리 한 개만 선택해서 이렇게 닫아줍니다. 위치가 여기가 아니죠?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도 두 번이니까 여기도 두 번으로 갈까요? 자, 이렇게 한번, 그 다음 엣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두 번이죠? 이렇게 두 번에 씌우면 됩니다. 그래야 여기도 두 번으로 끝나겠죠? 자, 이렇게 해보시죠. 자, 이렇게 두 개의 모서리를 똑같이 두 번으로 돌출합니다. 한 번, 다시 한 번, 두 번. 똑같이 두 번으로 돌출하시면 돼요. 자, 벌텍스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겠군요.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보시면 여기 점들이 좀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들의 위치를 맞춰주세요. 그 다음 두 개씩 선택하고 웨일드, 자, 웨일드 다 웨일드 시켜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보더가 됩니다. 테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헤드라이트 부분은 테두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이렇게 엣지를 선택합니다. 바닥 부분이죠. 이렇게 바닥 부분의 엣지를 선택해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네, 이렇게 바닥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이 아래쪽 부분, 범퍼라고 하죠. 범퍼 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범퍼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이제 이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요 라인에 맞춰서 총 한 번, 두 번, 세 번이요. 자, 한 번, 다시 한 번, 두 번. 자, 대신에 얘는 모서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면이 이렇게 커져 와야죠. 여기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돌출하고 정점 리무브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위치를 맞춰 보시죠. 이번엔 여기 엣지들을 선택합니다. 엣지들을 선택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출이요. 자,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것 뿐만 아니고 안쪽으로도 들어와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여길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펜다 부분이 완성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두 점은 다시 한번 웨일드 걸어줍니다. 그러면 자, 모습이 완성됐네요. 여기 모서리는 리무브 시켜줍니다. 그래야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앞부분 하나 완성됐네요. 자, 이번에는 이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두 단계로, 2단계로 올라갈 겁니다. 자, 하나, 둘, 2단계로 올렸고요.
이동해 줘야 되겠죠?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2단계로 넘기고 2단계로 이렇게 넘길 겁니다. 자, 모서리 선택하시고, 자, 한 번, 다시 두 번, 이렇게요. 1단계, 2단계입니다. 자, 정점을 이용해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위치가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한번 여기를 2단계로 내려옵니다. 한번, 그 다음 두 번. 자, 정점을 편집해 줍니다. 정점의 위치를 각각 편집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라인들 보이시죠? 라인 조금 삐뚤빼뚤해요. 맞춰주세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본네트하고, 아니 여기 필러 부분하고, 자, 그 다음 천정하고 필러하고, 자,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천정을 덮을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모서리의 개수랑 똑같이 나가야 돼요. 모서리의 개수를 똑같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두 개 선택하고, 첫 번째 모서리, 두 번째 모서리, 세 번째 모서리, 한 번 돌출하고, 자, 이동하고, 자, 두 번 돌출하고, 이동하고, 마지막 세 번째 돌출하고, 네, 마무리. 자, 벌텍스를 이용해서 정점의 위치도 같이 맞추어 보자고요. 이렇게요. 자, 왼쪽 뷰에서 보면 요 라인, 지금 우리가 절반만 그리고 있잖아요. 이 절반이 되는 라인을 맞추세요. 어떻게 해요? 스케일로 이렇게 X축 스케일로 쭉 밀면 절반을 딱 맞출 수 있겠죠. 이렇게 절반을 맞추세요. 그러면 모습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제대로 그리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여기 시스루를 다시 켜주세요. 끄세요. 그러면 어떤가요? 제대로 그려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시스루 끄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그리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확인해 보시죠. 확인도 해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쯤 와서 드는 생각이 이제 이런 거죠. 그럼 나머지 반쪽은 어떻게 되지?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나머지 반쪽은 어떻게 될까요? 자, 모디파이 판넬에 가시면 모디파이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미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미러가 대칭이란 뜻이죠. 대칭의 방향이 있습니다. Y축의 방향이네요. 그리고 옵셋을 여기 카피 체크하시고 옵셋을 주시면 어떤가요? 딱
반절이 복제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딱 반절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이 미러를 이용해서 나머지 반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같은 경우도 반만 만들고 반은 미러 시키면 돼요. 한번 넣어 보시죠. 넣었다가 지워 놓으시면 돼요. 자, 한번 해 보시죠. 이번엔 여기요. 자, 모서리를 선택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서리의 개수만큼 여기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똑같이 5개요. 자, 이동하기. Shift 키 누르고 하나. 일단 여기까지는 하나로 내려올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얘랑 똑같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옆모습을 맞춰보자고요. 정점을 이용해서 이 부분, 여기, 여기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겠군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되겠군요. 다시 한번 여기가 이렇게 되겠군요. 여기는 요만큼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맞춰 보시죠. 자, 역시 모서리 2개 선택하고 여긴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끝내는 거고. 자, 라인 맞춰서 한 번, 2번. 자, 라인 맞춰서 그리고 한 번, 두 번, 3번, 4번. 나머지 벌텍스로 조절해 주는데 여기만 다시 한번 돌출해 볼까요? 한번 돌출하고 여기 모서리 리무브. 그러면 모양이 조금 안 맞네요. 다시 리무브. 다시 이렇게 돌출해 볼까요? 리무브. 뭐 어떻게든 안 맞네요. 자, 여기 다시 돌출. 여기 리무브. 이렇게 2개 만들어서 여기 둘 다 웨일드. 그러면 라인 만들어지겠죠? 자, 다른 부위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해 봅니다. 여기 라인하고 여기 라인하고, 자, 여기 라인하고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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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추 비슷하게 들어갔네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네.
자, 요렇게 휀다 부분을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뒤에 트렁크 부분으로 넘어가는 선들입니다. 자, 역시 복제하고 위치 맞추고 이런 식이 되겠죠. 복제하고 위치 맞추고 다시 또 복제하고 위치 맞추고. 자, 이렇게요. 중간에 여기를 나눠도 좋고 그냥 가셔도 좋고 그냥 작업해도 좋고. 자, 이렇게 가면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더 들어오면 네, 모양이 이렇게 완성되겠네요. 이렇게 뒷부분의 모습이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요. 그리고 10분 쉬었다 하죠. 빼야죠. 지금 자동차가 뒤에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엉망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차들이 저렇게 만드는 거죠.
자, 마지막, 자, 이 아랫부분이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4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모서리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 마지막은 커넥트를 써주세요. 여기 브릿지 있네요. 브릿지 써주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정점들을 다시 수정해 봅니다. 정점들의 위치가 어딨나 살펴보시고 이렇게 정점들의 위치를 다시 잘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여기는 이제 창문이니까 커넥트로 혹은 브릿지로 막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브릿지로 여기를 막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 아니, 이걸 이렇게 해볼까요? 브릿지를 안쪽에서부터, 여기는 안 되네요. 다시 브릿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더입니다. 선택하고 캡으로 닫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보더죠. 캡으로 닫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창문하고 문하고만 남았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해 보시죠. 이제 비로소 여기 가운데를 선택하고 스케일로 줄이는 겁니다. 이제 줄이면 돼요. 이렇게요.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X방향으로 스케일을 줄이시면 돼요. 그래야 여기가 일자가 되겠죠. 그죠? 아까 해도 됐지만 지금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디파이 끄고 미러 대칭이죠. X축 자, Y축 대칭에 그 다음에 카피에 옵셋. 자, 그러면 이제 모습이 완성됐네요. 어떤가요? 자동차 모습이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실까요? 이번엔 바퀴입니다. 바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얘도 좀 막아봐야 되겠군요. 자, 엣지를 이용해서 바로 이 부분. 자, 여기를 선택해 볼까요? 순서대로. 여기도 똑같이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이렇게 안쪽으로요. 이렇게 안쪽으로 다 이동했으면 스케일로 줄여줍니다. 일자가 되게끔요.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에 바퀴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바퀴가 들어갈 겁니다. 바퀴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퀴가 들어갈 자리에요. 바퀴가 들어갈 자리.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닫아야 되겠죠. 모서리 2개를 선택하고 브릿지로 닫습니다.
이렇게 브릿지로 닫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모서리 선택하고 브릿지로 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보더니까 클릭해서 캡으로 닫고, 여기도 클릭해서 캡으로 닫고, 자,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해 보시죠.